안녕하십니까. 천세영 교육TV의 천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조금 안타깝은 사연 또는 좀 불편한 사연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스승의 날이 그렇게 기쁠 수만 없는 저로서는 스승의 날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교권 추락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은 1964년에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휴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한 기념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스승의 날에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까지 들리기도 하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모양까지 왔는지 참 슬픈 마음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또한 평생을 살면서 나를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한 마음을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학생들끼리 서로 때리고 또는 서로 욕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걸 갖고 아주 전 우리나라를 모두 들썩였고, 학생 자살도 이어졌고, 또 지금도 역시 많은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학생이 아닌 선생님이라고 하는 참 슬픈 이야기가 시작된 것도 또한 요즘입니다. 최근에 교권 침해 현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선생님들이 폭언과 욕설을 아주 심하게 당하고, 때로는 폭행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다, 또 학생이 선생님에게 막 대든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에게 공부를 잘하는 뜻으로 등을 다독거리는 일이 폭력으로, 혹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추행으로까지 몰리는 경우들이 많고, 전에는 선생님을 참 부모님같이 모시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되려 지금은 학교에 와서 자기 자녀들을 변호하면서 선생님에게 멱살잡이까지 하지 않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실일까?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흔히 이걸 교권이 추락했다 이런 말도 들리고, 또 요즘 또는 교권과 반대로 학생 인권을 또 더욱더 키워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사회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키워온 저희 세대들, 그리고 또 앞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젊은 부모 세대들로서도 참으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현상입니다. 정말일까요? 네. 우선 간단한 지표만 봐서 선생님이 더 이상 존경을 받지 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훈장동은 개도 안 밟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일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것으로 대한민국이 살아왔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봐도 학생들은 더 이상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90%를 가까이 가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 스스로도 자존감이 참 없습니다. OECD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매년 교사 서베이를 해요. 거기서 이제 교사 효능감, 그러니까 스스로 내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내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다, 또 나는 내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걸 교사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 용어로는 아마 자존감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교사 효능감 조사에서 한국 선생님들은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업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적어도 최근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이게 쭉쭉 떨어져서 곧 머지않아 그 OECD 그 40여 개국 순위에서도 아마 중간대로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감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학생들은 공부를 참 잘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존감은 참 떨어져 있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가 하면 그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교의 그 입학 지원율은 지금도 아주 최고이고요. 임용고시를 보려고 그 대기하는 지원자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교직의 인기는 그야말로 참 최고 수준인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근 공무원의 직업 인기가 최고인 거랑 비슷한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통상 이거를 철밥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사는 더 이상 직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만족감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평생 신분이 보장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적 혜택이 있고 그리고 급여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교사가 옛날처럼 좋은 직업이어서 혹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이어서 혹은 사회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는 직업이어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교권은 추락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말이죠.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추락? 더 나아가서 교육의 실패? 교육의 실패? 그것은 곧 미래의 실패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종종 요즘 가르침이 없는 배움 이런 말도 나오고 학교는 곧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하고 선생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평생 동안 교육학을 해오고 느지막이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교육학이 무엇이고 이제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지를 철들어서 아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그건 전혀 얼토당토하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곧 선생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이 없는 배움은 없는 것이죠. 선생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있지만 그 선생님의 그림자 가운데 그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지도 가운데 학생은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사실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님 없이 자식이 없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교육 없이 아이들은 자랄 수 없고 교육 없이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교육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교육은 단순히 엄마가 아빠가 본능적으로 삶의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선생님의 교권이 추락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라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그 학생인권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 볼멘 소리도 하죠. 학생인권은 또한 중요합니다. 절대로 학생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또 결코 이것이 상호 그 밸런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학생인권, 학생인권으로 중요하고 선생님의 권위는 선생님의 권위 또한 중요합니다. 인권으로서의 교권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교육의 본질로서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교권 추락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종 교육부와 교육청이 너무 많은 공으로 너무 많은 정책적 통제로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전문가적 관점이 볼 때 저는 한 가지를 들려면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험 다 싫어하죠. 네,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만 안 본다면 참 공부할 만하다. 예, 지금 말이죠. 일만 안 한다면 세상 참 살만하다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총만 안 쏘고 죽지만 안 한다면 군인 할 만하다, 전쟁할 만하다. 그건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떤 점을 못하고 어떤 점을 잘하는가를 찾아서 그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어렵다고 하여 시험을 쉽게 낸다든지 시험이 힘들다고 하여 시험을 자꾸 폐지한다면 그것은 곧 가르침을 포기하는 일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교육 포퓰리즘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가뜨렸다는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뭐 무상급식 또는 최근에 반값 등록금 대학에 뭐 이런 것들이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에 어떤 병을 들게 한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건대 무상급식이라든지 반값 등록금 같은 종류의 포퓰리즘은 시험을 폐지하는 것에 비하면 시험을 쉽게 내는 것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조죽지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아주 황당무계한 드라마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였죠. 그런데 말이죠. 스카이캐슬 코디는 절대로 선생님일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추락된 자리에 끼어든 우리 교육의 기생물인 것입니다. 이런 스카이캐슬적 코디가 범람하는 세상이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보건대 교권의 추락은 선생님의 권위의 추락은 사실상 가르침의 부재인 건데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권위 하나는 시험의 권위인 것입니다. 종종 오늘 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서베이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뭐 소통을 잘하는 선생님,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선생님, 혹은 편애하지 않는 선생님, 엄마 같은 선생님, 아빠 같은 선생님 이런 말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좋은 사람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는다면 인격 좋은 사람, 또 뭐 아주 편안한 사람, 온화한 사람을 찾는다면 굳이 꼭 선생님을 안 찾아도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더 편할 것이고 친구가 더 편할 것이고 교회의 목사님, 절의 스님이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에 해당하는 이른바 인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것 위에 선생님만의 본질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칠 수 있다는 권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 가르칠 수 있다는 권위. 그리고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그 권위, 그 비밀스러운 권위, 그것이 곧 선생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는 그냥 직업인으로서, 그냥 노동자로서, 그냥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권위를 갖기 때문에 선생님인 것이고 그런 근거에서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 때입니다. 네. 대한민국 교육 기적의 역사를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할 때입니다. 1963년 4년 강경여고에서 스승의 날이 처음에 시작될 때 그 학생들은, 그 졸업생들은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참으로 가난해서 끼니를 굶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선생님을 찾아감으로써 스승의 날이 시작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마다않고 자신의 가난을 감추고 아이들을 위해서 물씬 성심껏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매주 때로는 시험을 보고요. 매월말 시험을 보고 점수에 따라서 손바닥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매 앞에서는 부잣집 아이도 없고 가난한 집 아이도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엄정한 가르침 앞에서는 그 아이의 가정적 배경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로서 처음과 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적 권위, 선생님의 권위의 비밀이 엄정한 가르침과 엄정한 시험의 비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5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옛 스승들을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소는 우울하지만 그러나 이 반성을 통해서 미래를 건설하자는 뜻으로 선생님께는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는 송구하지만 말씀을 감히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스승의 날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교권 추락의 불편한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스승을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